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가족의 얼굴이 낯설고 내가 살던 집이 처음 보는 곳 같다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뇌졸중으로 기억을 잃은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라졌던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이에요.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거나요. 특정한 소리를 들으면 잃어버렸던 모든 추억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살림을 해오면서 가족들을 돌봐온 이현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억 관련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사고 후 기억을 잃은 지인들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기억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던 기억도 사실은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감각적 트리거들이 그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워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 곁에서 끝까지 기다려준 소중한 존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할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됐어요. 아버지, 저예요. 큰아들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할아버지 눈에는 낯선 사람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15년간 키우던 반려견 바둑이만은 여전히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바둑이가 다가가면 할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손으로 바둑이를 쓰다듬었어요. 의료진도 신기해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기억은 뇌의 더 깊은 부분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바둑이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핥더니 갑자기 예전에 자주 하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바둑이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인사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바둑아, 인사 잘하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온전한 문장이었어요. 가족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조금씩 다른 기억들도 되찾기 시작했어요. 바둑이의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했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바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가족들의 얼굴도 서서히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후각과 촉각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감정적 유대는 이런 감각 기억을 더욱 강화시키죠.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계세요. 바둑이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기억 파트너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만든 기억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려견이 불러온 기적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울에 사는 김민수 씨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는 골든 리트리버 해피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3주간의 혼수 상태 끝에 깨어났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가족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뇌 손상으로 인한 완전 기억 상실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들도 모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해피였습니다. 매일 병원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던 해피를 보며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 씨가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온 해피를 보며 민수 씨는 그저 예쁜 개네요 라고만 말했어요. 자신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해피를 보며 당황하기까지 했죠. 해피는 매일 민수 씨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 지키고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보호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에게 해피는 그냥 낯선 개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어요. 해피마저 기억 못한다면 정말 모든 걸 잃은 걸까? 의사들도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손상이면 기억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해피는 여전히 그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죠. 갑자기 해피가 일어나서 민수 씨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 손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해피가 계속 부드럽게 핥자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해피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흐릿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손을 핥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해피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민수 씨의 품에 안기려고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피의 체온과 털의 감촉, 그리고 특유의 냄새가 민수 씨에게 전해졌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피? 처음으로 해피의 이름을 불렀어요. 해피는 더욱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민수 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해피와 함께한 첫 산책, 공원에서 함께 뛰놀던 순간들. 내가 해피를 기억하고 있어. 민수 씨는 해피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피도 마치 알고 있다는 듯 민수 씨를 더욱 세게 안겼어요. 이것이 기억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해피와의 감각적 접촉을 통해 하나씩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해피와 함께 먹던 음식,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 함께 자던 침대. 모든 것들이 해피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반려동물과의 깊은 감정적 유대가 뇌의 다른 경로를 활성화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촉각과 후각을 통한 기억이 가장 원시적이고 강력하거든요. 해피의 존재가 민수 씨에게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열쇠였던 거예요. 6개월 후 민수 씨는 대부분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해피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해피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민수 씨의 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려동물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진행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가족들과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했죠. 딸인 수진 씨는 매일 병문안을 갔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가 평소처럼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병원 급식실에서 나는 평범한 냄새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냄새. 30초 정도 냄새를 맡더니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된장은 콩을 삶아서 메주를 쓰고 그걸 지프로 싸서 처마 밑에 매달아두지.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문장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요?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어릴 때 된장찌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할머니가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수진이 맞지? 내 딸. 그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된장찌개엔 애호박을 넣어야 제맛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서. 마치 40년 전 부엌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물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할머니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20분은 수진 씨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죠.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후각이 기억을 자극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극적인 반응은 드물다고 했거든요. 특히 된장찌개 냄새가 할머니의 깊숙한 기억을 건드린 거였어요. 어릴 적부터 평생 해온 요리, 딸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그 모든 게 냄새 하나로 되살아난 거죠. 수진 씨는 그 이후로 매번 병문안 갈 때마다 작은 보온병을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를 담아서 말이에요. 매번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할머니가 그 냄새를 맡고 잠깐이라도 깨어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할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럼 우리 된장은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거든.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야. 이렇게 가족의 전통과 사랑의 기억이 냄새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뇌는 냄새와 기억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해 놓고 있어요.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직접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냄새 하나가 우리를 순식간에 과거로 데려다 주는 거죠. 할머니에게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런 타임머신이었던 셈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냄새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기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니. 자, 그럼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마크라는 28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심각한 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었죠. 3주간의 혼수 상태를 거쳐 깨어났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실어증과 함께 과거 기억을 거의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가족은 물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엄마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발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크의 어머니 수자는 매일 병실을 지켰지만 아들은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기만 했어요. 6개월간의 재활치료에도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수잔에게는 특별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크가 어릴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20년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엄마와의 통화였습니다. 마크는 어릴 때부터 밤에 혼자 잠들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수잔이 매일 밤 마크에게 전화를 걸어 자장가 대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이 습관은 마크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군 복무 중에도 가능할 때마다 엄마의 잠자리 전화를 기다렸을 정도였어요. 수잔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마크에게 남겼던 음성 메시지들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에 몇 개의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마크야, 엄마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푹 쉬고 내일 또 힘내자.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잘 자, 내 아들. 수잔은 떨리는 손으로 이 음성 메시지를 마크에게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오후 9시마다 마크에게 그 음성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음성 메시지를 듣던 마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20년간 매일 밤 들어왔던 엄마의 목소리가 그의 뇌 깊숙이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크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어요. 음성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은 단어들이 떠올랐죠. 엄마, 사랑해,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하나하나 단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이런 급격한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목소리라는 청각 자극이 마크의 언어 중추와 기억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특히 20년간 반복되어 뇌에 깊이 각인된 패턴이었기 때문에 손상된 뇌 조직을 우회해서 기억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3개월 후 마크는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과거 추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크는 매일 밤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 엄마 목소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 속 깊이 새겨진 감정과 기억의 열쇠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 속 깊이 새겨진 감정과 기억의 열쇠인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목소리만큼이나 강력한 기억의 열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30년간 식물원에서 일해온 정원사 이승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호 씨는 어릴 때부터 식물과 함께 자란 진정한 식물 전문가였습니다. 장미의 품종을 향기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토양의 상태를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2년 전 작업 중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승호 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고 말았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식물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죠. 장미와 튤립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뇌의 기억 저장 부분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복구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승호 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식물원에 데려가서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주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승호 씨는 평생 사랑했던 장미를 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료가 승호 씨를 라벤더 화단 앞에 데려갔을 때였어요. 미풍이 불어와 라벤더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승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냄새, 뭔가 익숙해. 라벤더의 향기가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승호 씨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스민 향을 맡더니 달콤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유칼립투스 잎을 만지더니 시원해라고 말했어요. 향기가 하나둘씩 기억을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호 씨의 손이 식물을 만질 때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머리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30년간 식물을 돌봤던 손의 기억은 살아있었던 거죠. 장미 가지를 자연스럽게 가지치기 하고 화분의 물주기도 척척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6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승호 씨가 장미 정원을 걸으며 갑자기 멈춰 섰어요. 이 장미, 내가 심었어. 10년 전에. 다마스크 로즈의 진한 향기가 그를 10년 전 그 순간으로 데려간 거였습니다. 젊은 신입 직원과 함께 이 장미를 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돌아온 거죠. 그 이후로 기억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식물 향기가 하나씩 과거를 되살려 주었어요. 현재 승호 씨는 거의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식물원에서 일하며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어요. 향기는 시간을 뛰어넘는 마법 같아요. 냄새를 맡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죠. 승호 씨의 코끝에 닿은 작은 향기가 30년의 기억을 모두 되살려준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정말 신비로운 방식으로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의 기억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바로 5감각을 자극하는 일상 활동이에요. 시각적으로는 가족 사진이나 옛날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 이때 우리가 바다에 갔었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기억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청각적으로는 함께 들었던 음악이나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주는 것도 좋아요. 특히 젊은 시절 자주 들었던 음악은 기억 저장고의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후각적으로는 좋아했던 음식 냄새나 향수 같은 특별한 향기를 활용해 보세요. 코끝에 스치는 작은 향기 하나가 잠든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촉각적으로는 따뜻한 손길이나 포옹 같은 스킨십이 중요해요. 따뜻한 손이네. 이런 감각적 자극이 뇌의 기억 회로를 활성화시키거든요. 미각적으로는 함께 만들어 먹던 음식이나 좋아했던 맛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소통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같이 할까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날 수 있어요. 물론 전문 의료진과의 협력도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체계적인 인지 재활 치료와 가족의 사랑이 만나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그 잠든 기억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향기 하나, 음악 한 곡, 따뜻한 손길 하나가 30년 전 그날의 추억을 고스란히 되돌려 줄 수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기다림과 믿음이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